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의당의 잘못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 포함해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준용 씨 특검법 발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말 찾다 못 찾아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이 제보 조작은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그리고 문준용 의혹은 야당이 부풀려서 의혹으로 계속 내용 없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과 범죄를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쌍끌이 특검 하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래서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되게 공공한 거죠. 저는 사실은 이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문준용 특검이라는 것이. 근데 자기네들도 이게 처음에 박지원 의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총을 열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더 궁지로 몰리니까 이게 우리 특검 발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이전의 의총에서는 아니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사건이 왜 가소로운 거냐면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예? 아들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취직하라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고 후보가 그러시더라고. 뜻밖의 얘기였었어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 좀 벌어서 가라. 이렇게 종용을 했고 근데 어디 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빼기면 연봉 2천만 원짜리에 집어넣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맨날 국민의당이 조작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공무원 5급 됐다고 5급, 말한 거예요. 보니까 연봉이 2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8급 정도 되는 거죠. 공무원으로 그렇지, 치면. 네. 홍준표 의원이 무슨 유력한 자리에 있을 때 두 아들이 하나는 삼성 들어가고 하나는 현대 들어갔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밀어넣으면 해줘야 유학가들 도움도 될 텐데. 힘 좀 썼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근데요 그 얘기 듣고 좀 제가 부끄러운 게요. 2천만 원짜리 진짜 물론 뭐 지금 2천만 원짜리 연봉의 자리라도 취업하고 싶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빼기라니까. 그러니까 2006년에는요. 지금하고 상황이 또 달랐습니다. 그럼. 그때는 고용정보원이 한 달인가 그 채용 광고를 냈는데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고용정보원 다니신 분들이 상처받을까봐 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거기 다니는 게 뭐 저거 느껴질까봐. 근데 요즘은 좋아진 거. 하지만 좋아서 막 가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자리에 원서 넣어갖고 그 몇 명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지지해서 그렇다 이렇게 공격받아도 할 말이 없긴 해. 예? 근데 사실관계에 있어서 예. 그걸 이제 의혹으로 끊임없이 부풀린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 하는 거잖아요. 조금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나? 계속 질르게 하고.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저건 정말 정치 수수다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특검은 안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특검은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야삼당이라는 이름으로 묶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요. 예. 특검이에요. 계속 씹는 특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특검이라는 게 다 뭐 합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수순이냐면 국민의당의 공공한 처지와 그리고 이참에 이거를 다 묶으려고 한번 묶어서 야삼당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보자고 하는 나머지 두 당의 연합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도 본인네들이 저쪽이랑 가까울 수 없는 정당이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근데 자기네들 워낙 처지가 궁금한 거라 그러니까 특검이랑 카드로 그냥 연대해서 묶어보는 건데 이 다음 수순이 이제 이걸 갖고 또 계속 3당이 왜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볼 땐 뻔한데 왜 떳떳하면 특검 하지 왜 안 해? 약간 이 논리로 치고 들어올 거예요. 뻔하다고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거 가지고 왜 떳떳한데 왜 못하지?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 정도 수준으로는 제가 볼 때 우리가 좀 처절하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평가와 정말 아까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회가 나서서 한번 막아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제 중진들께서 이제 약간 다른 목소리를 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경기를 내는 지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우리의 경험상 그 열린우리당이 처음에 탄핵 이후에 151석으로 출발했을 때 되게 좋았잖아요. 그런데 대표를 세워놓으면 대표가 몇 개월 만에 그만두고. 그래서 바뀌었죠. 지금 이제 추미애 대표와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추미애 대표 흔들어서 또 당대표를 흔들어서 그
이제 그 못하게 하고 사퇴시키고 그 다음에 또 당대표가 들어서고 열린우리당 시즌2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 굉장한 불안이 있으신 그런데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과정,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다 알고 있는 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비서실장으로 또는 민정수석으로 열린우리당 시절에 노무현 정부 때 보면서 이게 당청 분리였잖아요. 그때는 네. 컨셉 자체가. 그래서 당과 청와대가 달리 간다 이런 건데 지금은 그거를 알고 이번 조각과 인선, 청와대 인선을 했기 때문에 가령 비서관들 중에 초선이 너무 많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미 굉장히 긴밀하게 가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장관들도 이번에 뭐 세 분, 네 분이지만 이렇게 임명한 과정들도 그런 과정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는 과거와 다르게 소위 말하면 국민의당이 나갔잖아요. 그럴 만한 분들이 이미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그런, 뭐, 이 방송을 듣는 지지자분들이라도 그런 걱정 너무 하지 마시고, 이거는 건강하게 풀릴 수밖에 없고, 사실 어제도 초선 의원들이 한 45분? 우리가 초선이 55명인데, 45명이 이제 문미혁 의원이 청와대를 가고, 그 자리에 이수혁 의원이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축하, 뭐 이런 저녁 식사가 간단하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비서관들이 몇 분 오셨는데, 이게 다 초선 출신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긴밀하게 그런 자리가 논의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검 얘기 제 의견 마무리 주면요. 문준영 씨는 피해자고 국민의당은 가해자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한다는 법은 없다. 네. 양심이 있다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신들이 코너에 몰린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역공격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무리수를 지금 연발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현주 의원 그 발언에 관련해서 지금 최명길 의원이 이현주 의원 발언이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은 윤영찬 청와대 홍보수석이 네이버에 관여해가지고 제목을 네이버가 선정적으로 뽑았기 때문이다. 아니, 대선 때요. 네이버가 얼마나 그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우리가 평가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아니 네이버 부사장이 오셨는데 왜 안 바뀌냐고 그러면서 놀리고 그랬는데. 그 이현주 의원 좀 흉볼 게 하나 알고 있는 게 있는데 고소당하기 싫어서 비방송 때 얘기 드릴게요. 예. 저는 많이 하는데. 끝나고 해주시고요. 근데 홍익표 고소당하는 거 너무 괴로워. 홍익표 의원의 말이 저는 죄송하다. 예. 맞아요. 2012년에 우리가 공천한 분이니까. 맞아요. 이 두 분 다 송구스럽습니다. 이 두 분 다 참 이래 참 뭐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 국민들한테 원내대변인으로 공식 논평입니다. 이 두 분 뭐 이현주 최명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그렇군요. 근데 이 두 분이 같은 라인이죠, 사실은. 김종인? 여기까지. 예, 김종인 라인이었어요. 다 알고 있는 건데요, 뭐. 자, 근데 이렇게 발언하면 할수록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 같거든요. 특히 젊은 세대들한테는 더 멀어질 것 같은데. 확실한 건 누구 탓을 하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치적인 어떤 책략이라고 갖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정말 몰라서 카드가 없어서 이런 건가요? 대변인 이상할 때 몰릴 대로 몰려서 사실은 이게 이 두 분들이 그 안에서 사실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몰릴 대로 몰리고 그분들을 또 외롭다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근데 나름대로 편 들어준다고 편 들어준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편이 안 돼요. 지금 이현주 의원이 한 발언은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그럼요. 그게 뭐 말이 너무 상식 이하의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더 끔찍한 발언이 있죠. 무슨 그 노동법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정부의 타협안이 나와도 그 타협안을 끝까지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 발언까지 해서 사실은 국민의당은 그냥 더 이상 희망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상황이잖아요. 근데 강 의원님은 현역이어서 참 말하기 어려울 테고 네. 최민희 의원이 그래도 좀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저 이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거기도 의석이 40석이나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끌어안아드리는 거예요. 아니 그 당이 제가 유지될까가 굉장히 의문스러운 게 그러니까 밑에서 다 치고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 당으로 누가 출마하려고 그래요. 지방에 그렇죠. 어디건. 그러니까 이 기반이 완전 저기 뭐 바른정당 같은 13명 저 본가 찾아간 유일한 이유가 뭐예요? 밑에서 흔드니까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서. 뿌리가 흔들렸죠. 예. 근데 지금 국민당은 더 심한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존속이 안 됐을 때 만약에 양호한 사람들 선별적으로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뭐 여러 가지 아마 어려움이 될 텐데 무슨 생각들이 있어요? 이후에. 이제
우리 당도요, 이제는 예전에는 이런 걸 위에서 소수가 결정해요, 지도부랑. 근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다 공개돼 있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이 실시간으로 전달이 돼요. 근데 지금 당원과 지지자들의 다수는 그런 식의 합당이든 일부를 받아들이건 이거는 동의하지 않죠. 반대하는 분위기라 결국은 당원과 지지자들의 뜻대로 가게 될 것 같고요. 밖에 없는데 특검이라는 게 다 합의를 해야 되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다만 이게 어떤 수순이냐면 국민의당의 공공한 처지와 그리고 이참에 이거를 다 묶으려고 한번 묶어서 야삼당이라는 이름으로 묶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를 흔들어 보자고 하는 나머지 두 당의 연합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 궁금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당도 본인네들이 저쪽이랑 가까울 수 없는 정당이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근데 자기네들 워낙 처지가 궁금한 거라 그러니까 특검이랑 카드로 그냥 연대해서 묶어보는 건데 이 다음 수순이 이제 이걸 갖고 또 계속 3당이 왜 이렇게 말하겠죠. 제가 볼 땐 뻔한데 왜 떳떳하면 특검하지 왜 안 해? 약간 이 논리로 치고 들어올 거예요. 뻔하다고요. 이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그거 가지고 왜 떳떳한데 왜 못하지? 이제 이렇게 나올 건데 그런 정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국민의당의 잘못이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당 포함해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준용 씨 특검법 발의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정말 찾다 못 찾아가지고 조작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런 거예요. 이 제보 조작은 범죄예요. 범죄. 그렇죠. 그리고 문준용 의혹은 야당이 부풀려서 의혹으로 계속 내용 없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허상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혹과 범죄를 다른 차원의 문제를 하나로 엮어서 쌍끌이 특검하자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래서 논리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되게 공공한 거죠. 저는 사실은 이게 이미 나왔던 이야기잖아요. 문준용 특검이라는 것이. 근데 자기네들도 처받을까봐 네.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거야. 거기 다니는 게 뭐 어쩌고 느껴질까봐. 근데 요즘은 좋아진 거. 하지만 좋아서 막 가려고 하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자리에 원서 넣어갖고 그 몇 명 넣어갖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내가 지지해서 그렇다 이렇게 공격받아도 할 말이 없긴 해. 예? 근데 사실관계에 있어서 네. 그걸 이제 의혹으로 끊임없이 부풀린단 말이에요. 여기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 하는 거잖아요. 조금 그냥 무시해버리면 안 되나? 계속 질르게 하고. 왜냐하면 보는 사람들이 많이 저건 정말 정치 수수다라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특검은 안 돼요. 결론적으로 보면 특검은 될 수가 없는데 이제 야삼당이라는 이름으로 묶는 작업인 거죠. 그러니까 특검은요. 예. 특검이에요. 계속 씹는 특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되지 않을 이게 처음에 박지원 의원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의총을 열어서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인들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더 궁지로 몰리니까 이게 우리 특검 발의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앞뒤가 맞는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이전의 의총에서는 아니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다. 그러니까. 이게 문희영 사건이 왜 가소로운 거냐면 후보 시절에 문재인 후보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대놓고 물어봤어요. 예? 아들 문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취직하라고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고 후보가 그러시더라고. 뜻밖의 얘기였었어요.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유학을 가야 되는데 돈도 없고 그러니까 너 좀 벌어서 가라. 이렇게 종용을 했고 근데 어디 하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빼기면 연봉 2천만 원짜리에 집어넣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아니 그러니까 맨날 국민의당이 조작한 것 중에 하나가요. 네. 공무원 5급 됐다고 5급, 말한 거예요. 보니까 연봉이 2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8급 정도 되는 거죠. 공무원으로 그렇지, 치면. 예. 홍준표 의원이 무슨 유력한 자리에 있을 때 두 아들이 하나는 삼성 들어가고 하나는 현대 들어갔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밀어넣으면 해줘야 유학 가는데 도움도 될 텐데. 힘 좀 썼다 이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근데요 그 얘기 듣고 좀 제가 부끄러운 게요. 2천만 원짜리 진짜 물론 뭐 지금 2천만 원짜리 연봉의 자리라도 취업하고 싶은 그 젊은이들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근데 그 당시에 아니 대통령 비서실장 빼기라니까. 그러니까 2006년에는요. 지금하고 상황이 또 달랐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고용정보원이 한 달인가 그 채용 광고를 냈는데 한 명도 안 온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고용정보원 다니신 분들이